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성난 촛불 민심은 이번 주에도 어김없이 도심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대통령 탄핵 움직임도 다음 주 최대 고비를 맞을 전망인데요. 네, 장성호 건국대 교수 그리고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박 대통령이 3차 담화에서 이 거취 문제를 국회에 일임하겠다라고 밝혔지만 민심은 즉각 퇴진만이 답이다. 이런 반응인 것 같습니다. 오늘 촛불 집회도 좀 그런 연장선일 텐데 네. 이 현 상황에 대한 청와대와 국민의 좀 괴리감이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우리가 민주주의 제도화가 되는 시점에서 제도적인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 민주주의라는 것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것을 얻을 때 국민 여러 가지 많은 피를 흘려서 민주주의라는 것을 우리가 쟁취를 했듯이 이것을 지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데 물론 국민들의 어떤 폭발적인 그런 민심은 정치권에서 수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이제 제도권 정치인데 국민들이 촛불을 들었을 때 그 촛불의 의미를 정치권들이 수렴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촛불과 같이 정치권이 같이 광장으로 나가 있지 않습니까? 예. 특히 야당이 의회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데 이 혼란적인 이런 상황을 물론 대통령과 최순실 국정농단 일정 부분 대통령이 잘못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것을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이것을 밝히겠다고 했고 그것이 위법적인 사실이 들어가면 대통령은 당연히 물러나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절차적인 민주주의다. 그래서 물론 국민들은 지금 최순실 이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 상당히 큰 자존심이 상한 상태고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국민들의 그런 촛불 민심 그것을 제도적으로 수렴하는 것은 정치권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의 그런 촛불 민심을 정치권에서 하루빨리 수렴을 해서 이것을 혼란을 안정적인 모습으로 변환시킬 그런 모멘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제 똑같은 사안을 두고 그렇게 청와대와 국민 사이에 큰 괴리가 있는 이유는 한마디로 국민들은 사심이 없는데 청와대는 사심이 많이 있는 것 같다. 말하자면 국민들은 전공법으로 이 상황을 임하고 있는데 청와대는 자꾸 어떤 꼼수 내지는 정치 공학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청와대 국민들의 생각은 이제 간단합니다. 대통령 국정농단의 몸통이나 다름없고 그리고 아직도 여전히 그걸 반성하지 않고 앞으로 계속 대통령 임기를 마칠 경우에 더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속히 내려와라, 하야하라 이런 게 심플한 민심인데 청와대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꾸 시간을 끌다 보면은 자꾸 이 기수는 촛불 집회의 기운은 가라앉을 수밖에 없고 또 야당도 분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점점 우리에게 유리한 국면 혹은 반전의 기회가 오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기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양쪽에 똑같은 사안을 두고도 그렇게 판이하게 갈라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 인식의 괴리는 점점 시간이 갈수록 넓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모든 걸 저는 내려놨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부독의 소치라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에 잘잘못 떠나서 이미 하야를 하겠다는 마음을 국민들한테 선언을 했고 다만 그 시점이 아직 안 나온 것은 본인이 시점을 정했을 경우 야당은 그 시점 지금까지 야당이 원하는 걸 들어주면 그다음에 그것을 야당이 또 취소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4월 말이다 이렇게 하면 야당 입장에서는 즉각이라든가 아니면 연말까지 사퇴하라 이런 식으로 나올 것이 뻔하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묻기에는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 민주주의는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는 건데 그렇다고 여론을 통해서 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이것을 국회에 요구한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 국회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 전반적인 의견 수렴이 되면 본인이 정치적 결단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헌법적인 질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국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회에서 의견을 주면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결정을 하겠다. 그런데 지금 여당과 야당이 지금 이거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지 않는 것이 저는 저는 그 부분 꼭 한 말씀 일단 정치권 이야기 조금 나중에 해보고요. 저희가 일단 촛불 집회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이 촛불 관련 좀 막말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이문열 교수가 촛불 집회를 이문열 작가가 이 촛불 집회를 북한의 아리랑 축전에 비유해서 이게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참 표현이 너무 기가 막힌데요. 아리랑 축전이라는 게 뭡니까? 북한이 이제 김정일, 김정은 앞에서 10만 명이 넘는 인민들이 공산주의적인 어떤 집단
체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바로 그걸 우리 100만 시위에 비유했다는 것은 너무나 참 이 사고가 참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 일테면 다른 글에서도 그래서 이문열 그 똑같은 글에서 4,500만 명 중에서 불과 한 뭐 100만 명 정도면 3%밖에 되지 않는데 그 사람들이 나왔다고 그게 그 국민의 뜻이냐? 그리고 좀 추운 밤에 뭐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래서 그게 민심이냐라고 사정없이 폄하하는 그런 발언을 했거든요. 아마 이런 그 발언들은 지금의 이런 촛불 민심을 보수의 진보로 이렇게 몰고 가는 다분히 상당히 의도적인 그런 글인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98년에 우리들의 일그레진 영웅이라는 책을 대표적인 저서 아니겠습니까? 이문열 작가의 거기 보면은 담임 선생님이 이제 이 뭡니까 이 박석대, 엄석대라는 그런 반장을 통해서 모든 권력을 위임해서 학생들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건데 그런 걸 이제 비판한 건데 지금 글을 보면 마치 그런 어떤 폭력적인 반장의 어떤 권력을 옹호하는 듯한 그런 일그러진 영웅들의 모습을 보인다는 게 좀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예, 뭐 박근혜 대통령 하야하라는 이런 촛불 집회가 계속해서 열리고 있는데 사실 민심이 정치권에 대한 분노도 지금 계속해서 커지면서 오늘은 여의도 새누리 당사 앞에서도 집회가 열렸거든요. 그만큼 정치권에 대한 불만도 조금 가득한 것 같거든요. 그렇죠. 지금 뭐 5차, 6차 촛불 네. 시위가 주말마다 계속되고 있는데 예. 이런 국민적인 열망을 제도권에서 수렴하는 그것이 민주주의 정치입니다. 특히 정당의 목적이라는 것은 혼란적인 상황을 수렴해서 질서로 전환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정당의 기능이고 이 정당이 의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지금 와해됐다. 이런 상황입니다. 87년 민주화 운동을 할 때 그때도 완전히 와해된 상황에서 헌정 질서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 헌정 질서대로 지금을 해야 되는데 또다시 정치권에서 그때 당시의 추억을 되새기면서 이 혼란스러운 것을 제도적인 어떤 정당이라든가 국회, 의회가 이것을 수렴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애초에는 최순실 국정농단 대통령 이런 쪽으로 향하다가 앞으로는 지금은 이제 새누리당으로 향하죠. 이것이 다음 주 탄핵 이후에는 야당을 비롯한 정치권 전반에 탄핵 소리가 나올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80년 민주화 운동 이후 제도권 정치는 확립이 됐지만 이것이 절차적 민주주의라는 어떤 정치 문화적인 이렇게 국민들한테 스며드는 그런 것은 저는 실패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이 주요 청와대 참모들이 전원 출근해서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전국 해법을 좀 고심하고 있을까요? 뭐 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촛불 집회에 대한 청와대 방침은 분명히 섰습니다. 우리는 절대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분명한 메시지를 지난 세 번째 담화에서 발표를 했고요. 오직 그 관심은 이제 비박의 향배입니다. 지금 탄핵이 9일날 눈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비박계만 이탈한다면, 분열한다면 탄핵을 막을 수 있고 충분히 여러 가지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비박을 어떤 식으로든지 전열을 이제 흐트러뜨리려고 이제 하려고 하겠죠. 근데 그 문제의 핵심은 7일날 그러니까 수요일날 7일날 6시까지 비박계가 요구해온 건 4월 하야를 공개 선언하라라는 이제 마지막 마지노선의 최후 통첩을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청와대에서는 상당히 고민을 할 겁니다. 이것을 천명하는 순간 빼도 박도 못하는 스스로의 덫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청와대는 그렇다고 말을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킬 수 없다.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야 4월 달에 애매모호하게 두리뭉실하게 해서 비박의 전열을 흩뜨릴 수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지금 방법과 구체적인 코멘트 이 부분을 아마 심각하게 고민을 아마 할 거라고 봅니다. 네. 네, 사실 비박계는 뭐 퇴진 시점을 분명히 밝히라면서 공을 다시 청와대로 넘겼습니다. 일단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국회를 이제 흔드는 데는 조금 뭐 성공을 했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럼으로써 이제 한때 탄핵 공조의 균열을 보이던 야당은 결국 돌고 돌아서 9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일단은 결국 비박계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탄핵안이 가결될 수도 있고 또 부결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야당의 입장에서는 다음 주에 있을 박근혜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또 한 번의 변수가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부결될 가능성도 조금 있는데 플랜 B를 조금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야권에서 애초에는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박계가 완벽하게 진용을 갖출 때까지 여유 있게 기다렸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단언을 발표해서 퇴진하겠다고 하야하겠다고 선언한 거 아닙니까? 시점만 못 박지 않았지. 이 시점 같은 경우도 저는 6일 오후 7시까지, 7일 오후 6시까지죠. 7일 오후 6시까지 새누리당 비대위와 지도부와 만나서 일단은 언급을 할 겁니다. 언급을 하고 다만 야당이 이것을 받지 않으면 애초에 대통령이 얘기했던 국회에서의 합의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새누리당의 그런 진정성을 하고 내가 4월 말까지 하겠다. 다만 그때까지 야당이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애초에 내가 말한 그런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나는 국민들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국민투표를 전격 제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통해서 다수결 원리로 하면은 대통령이 조기 하야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대통령은 약속을 지킬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와서 이런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 따라서 비박계 전열이 일정 부분 흐트린 것이 아니고 완전히 이것은 탄핵에 거부하는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그럼 왜 이 탄핵이 상당히 어려운데 171석에다가 그리고 새누리당이 28석, 29석 이상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야당이 100% 여기에 찬성하지 않을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28명 이상이 간다는 것은 아예 투표장에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촛불 민심 그리고 촛불과 같이 섰다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야당은 이런 역풍도 그리고 탄핵이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많아진 이 시점에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촛불 민심에 앞장섰다는 거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야당에서는 과거의 노무현 탄핵과 다르다. 이것은 여기서 탄핵이 부결이 되면 새누리당이 심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탄핵 이후에 대통령이 퇴진 일정을 정확히 밝히고 그리고 국민을 상대로 해서 앞으로의 퇴진 과정을 진행을 한다면 그러면 야당의 앞으로 어떤 그 프로세스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혼선이 있고 야당이 혼란스러울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서 어떤 새로운 변수가 나왔을 때 야당이 이것을 일사천리로 이렇게 대응할 정치력이 있는지 저는 이것이 상당히 지금 의문이고 하여튼 탄핵을 기점으로 해서 여당과 야당이 새로운 어떤 국정의 방향에 대해서 서로 대화하고 합의하는 모습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일단 장 교수님은 좀 이 탄핵이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지금은 전망하시는 네, 도식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하야하겠다고 했는데 하야하지 않는다고 선언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러면 여기서 원장님, 이제 어떻게 청와대 간의 생각하시나요? 착각을 한번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처럼 이런 3차 담화를 해서 비박이 흔들려서 결국 탄핵이 만약에 부결이 된다면 정치권이 흔들리고 청와대가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큰 오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권이 분열되고 국회가 여의도 정치가 상당히 흔들릴수록 민심은 더 활활 불타오를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부결될 가능성이 현 시점으로 가면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야 3당이 탄핵을 추진하는 이유는 민심이 워낙 거세게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야가 갈라질수록 혹은 야당이 분열될수록 훨씬 더 촛불은 크게 타오를 수 있다라는 이게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지금 보면은요 정치권이 민심을 주도하는 게 아닙니다. 촛불의 민심이 오히려 정치권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민심을 예의주시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통령이 모든 걸 내려놓았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말로만 대통령이 내려놓았지 실제로는 전혀 내려놓지 않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뭔가 다시 내려놓기는커녕 뭔가 얻으려고 이 방향을 틀려고 자꾸 뭔가 전략적인 술수를 쓰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바로 오늘과 같이 계속 이렇게 불길이 불타는 거고 만약에 탄핵이 부결될 경우는요 아마 어마어마한 큰 아마 민심의 그런 역풍이 몰아칠 겁니다. 지금 최근에 여야 의원 특히 이제 여당 의원들에게 막 엄청난 문자 메시지 전화가 폭주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때쯤이면은 더 전화 정도가 문심이 아니라 더 청와대 100m가 아니라 아마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 큰 엄청난 혁명적 상황이 오지 않을까 걱정이 탄핵안이 됩니다. 부결이 되면은 여당 쪽에만 그 비난이 거셀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물론 야당도 충분히 그 책임을 면치 못하죠. 못하지만은 훨씬 더 그보다 100배, 1000배 큰 부담을 정치권이 져야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당이 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차적인 책임은 대통령과 청와대가 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야당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을 감수하고 비판을 받겠지만 어쩔 수 없이 민심에 밀려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민심은
아주 심플합니다. 이게 나라냐 이제 그만둬라 라는 거고 못 살겠다 바꿔보겠다 하는 건데 정치권이 자꾸 이리저리 머리 쓰고 대선을 하고 정치적인 공학적인 판단을 하기 때문에 민심이 아주 심플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이 촛불 집회 오늘 현재까지 상황은 민심이 주도적으로 자발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지 정치권이 이리저리 머리를 써서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생각한다면 그건 큰 착각이고 모든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예, 뭐 지난 3차 대국민담화에서는 임기 단축 얘기를 꺼내면서 간접적으로 개헌에 대한 생각을 내놓았어요. 그러면서 국회를 흔들었는데 사실 대통령 임기 단축과 연계시키는 것이 뭔가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좀 주객전도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다음 대통령의 그 승부수는 뭐가 될 수 있을까요? 다음 주에 있을 그 기자회견에서. 승부수가 뭐 특별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진정성이죠. 내가 임기 단축을 했고 다만 헌법적인 질서에 따라서 하야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헌법적인 질서는 탄핵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제가 이제 검찰 조사랑 특검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사 결과에 따라서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거고 그것이 안 되면 개헌을 통해서 하겠다는 건데 개헌은 지금 뭐 야권의 유력 주자들이 개헌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어려운 카드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에서 다음 주에 편집국장이라든가 보도국장 지금 간담회를 예상하고 있는데 예. 이런 언론인들을 통해서 본인이 새누리당이 지금 4월 말 6월 대선 이것을 예.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을 받을 수 나는 충분히 나는 준비가 돼 있다. 그것이 준비가 된다면 다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이것을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 합의를 하지 않으면 4월 말 하야하는 걸로 해서 내가 마음의 준비를 해서 가겠다. 이런 것이지 야당이 지금 뭐 여기에 대해서 협상에 응하지 않는데 일방적으로 내가 4월 말 하겠다 하면 또 대통령 오만하다고 하고 바로 즉각 또 하야하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대통령은 뭐 스스로 하야할 생각은 지금 없다고 봅니다. 1, 2, 3, 4차 앞으로 이제 더 대국민 담화가 나올 텐데 절차적인 민주주의에 따라서 대통령이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의 임기를 일단은 지킬 것이며 그리고 국회에서 탄핵하면 탄핵대로 맡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러나 다만 이것이 여야가 조화롭게 합의를 하면 그거를 내가 전폭적으로 이렇게 지키겠다 그런 뜻인데 여당과 야당이 지금 대화를 서로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각각의 수레바퀴가 따로 도는 그런 거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들만 힘든 그런 상황이 계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럼 이제 대통령의 어떤 다음 승부수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유일한 걸 아마 개헌의 이슈화가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훨씬 더 큰 쟁점으로 만든다는 건데 이를테면 지금 대권 주자도 문재인과 안철수 외에 다른 후보들하고는 많이 엇갈리지 않습니까? 개헌이 복잡한 거기 때문에 예. 그리고 국민들은 제왕제 대통령 권한을 내려놓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헌을 원하는 게 상당수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바로 이 점에 착안해서 대통령이 그런 권한을 대폭 내려놓고 국민들의 모든 것을 내놓는다. 그러기 위해서 구체적인 개헌안을 제시함으로써 이 개헌안에 대해서 여러분께 동의한다면 내가 모든 것을 살신성인하겠다라는 식의 안을 던져주면은 상당히 국민들도 아마 헷갈릴 수도 있고 야당도 분열할 수 있는 청와대 입장에서는 아마 좋은 유혹적인 그런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다음 주가 그 전국의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지지율 이야기를 좀 해보죠.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2주 연속 4%거든요. 이 지지율이 의미하는 바 뭐라고 보십니까? 네. 저는 이 4%가 2주 연속 되고 있다는 거는요. 앞으로도 전무후무할 겁니다. 그는 바로 모든 것을 말하자면 국정 공백이라는 단적인 증거거든요. 근데 왜 이런 상태가 벌써 2주째 지속되느냐. 대통령이 나름대로 상당히 해법을 제시하고 뭔가 담화를 통해서 뭔가 내려놓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도 그건 이제 한마디로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볼 때는 대통령. 이를테면 단 한시도 사심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수많은 의혹 비리와 문제점들, 법률적인 혹은 정치적인 문제점 눈덩이처럼 매일 일어나고 있고 탄핵이 눈앞에 왔는데도 대통령은 한시도 단 한순간도 사심이 없다. 이 부분을 놓고 국민들은 아마 정말 어처구니 없었을 겁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민심을 자극하지 않았을까. 과거 김영삼 대통령도요, 한보 사태 때 사과를 했지만 빨간 넥타이를 메고 너무나 좋은 얼굴로 나와서 당당하게 얘기를 했다가 완전히 국민들한테 아주 혼쭐이 나고 다시 한 번 더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지금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이 예. 아직은 보이지 않는다. 진짜 정말로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줄 때 지지도는 올라갈 수 있고 해법의 기미는 돌파구는 보이는 거지. 지금처럼 이렇게 애매모호하고 두리뭉실하게 어떤 국면 전환의 모습을 계속 보일 경우는 훨씬 더 지지도가 오히려 4% 이하로도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저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특검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할 박영수 특검팀 구성도 이제 속도를 내고 있는데 벌써부터 국민적 기대와 관심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부담도 상당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부분에 수사력이 집중돼야 할까요? 글쎄 지금 기대가 사실은 너무 크고 박근혜 대통령도 취임 때 기대가 크기 때문에 지금 실망이 커서 지지율이 4%까지 떨어진 것 같은데 예. 똑같은 반열에서 해석을 해보면 박영수 특검 지금 상당히 적극적인 모습을 언론을 통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물론 좋겠지만 자신감도 좋겠지만 내실 있는 수사가 훨씬 더 중요하고 결과를 내놓지 못할 때는 또 다른 그 비판의 강도가 지금 대통령의 지금 국민이 향하는 대통령에 대한 어떤 나쁜 여론 예. 수치 이거보다 훨씬 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 지금 뭐 세월호부터 해서 여러 가지를 지금 모두 종교적인 것까지 지금 다 파헤쳐 보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것이 과연 지금 의혹만큼 실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것이 최순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국정농단한 건 맞는데 대통령과의 연계를 어떻게 밝힐 것이며 이것이 서로 크로싱돼 있습니다. 대통령은 포괄적으로 했다 그러고 이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부정을 저질렀지 않습니까? 이것의 교집합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 이 한시적인 시간으로 가능할 것인지 자신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검찰은 수사로 말하는 거 아닙니까? 말이 너무 앞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예. 일단 뭐 오늘 열리는 촛불 집회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이런 것들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